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입니다.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수상 동력 면허, 조정 면허, 필기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첫날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첫날에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조정면허 시험 범위 설명드렸고, 운항하고 운용 요 파트를 먼저 한다고 했죠. 자, 오늘 할 것은 예,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본이었기 때문에 자, 실수 너그럽게 이해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상 동력 면허 조정 면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선에서 제가 이 선박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식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배를 갖다가 모시고 또 바다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죠. 1번 선박이 나왔죠. 선박. 이 선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물 위의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교통수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교통수단이 자동차죠. 자동차.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의 교통수단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맞죠?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면 개인의 교통수단이죠. 배는 개인 보트, 개인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 위에 교통수단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 이동을 할 때 버스라든가 택시를 이용하죠. 그러면 물 위에서는 여객선을 타죠, 우리가. 맞죠? 그러면 이것도 물 위의 교통수단, 여객선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화물차나 트레라나 택배 이용 많이 하죠. 요 화물차죠. 교통수단이죠. 그러면 바다에서는 화물선 이런 것들이 화물을 운송하는 배죠. 그래서 이 선박이라는 단어는 물 위에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크기인데 우리가 보통 작은 배, 중형배, 대형배 이렇게 부르죠.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선박의 크기를 소형선에 포함되는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정이라 부르죠. 소형선을 단정이나 보트 정도로 부릅니다. 작은 배들이죠. 그리고 중형선은 배, 선박으로 부르고 대형선은 ship이라고 부릅니다. ship. 보통 우리가 조정면허에서 다루는 것들은 요 보트가 되겠네요. 소형선에 보통 보트라고 부르죠. 요런 레저 배들을. 자, 모터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파워보트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총칭하는 말이 베슬입니다. 베슬. 베슬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슬이 선박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네 그러면요. 맞죠? 자, 요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거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상식선에서 설명을 들었고, 자, 선박의 종류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2번 선박의 종류인데 크게 4개로 분류해요. 어떻게 나누냐? 상선, 어선, 군함, 특수선으로 나누어요. 이 4가지로 구분하는데 감이 잘 안 오죠. 이 상선은 뭐냐면 이 밑에가 뭐죠? 운임료를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를 상선이라 부르죠. 말 그대로 운임료를 받고 돈을 벌려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배들입니다. 상선의 대표적인 게 여객선이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 여객선.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른다. 그러면 화물선. 그리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화객선이라고 사람하고 물건하고 같이 실어 나르죠. 보통 우리나라에 만약에 인천에서 제주도 간다. 그런 배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간다. 지금 제주도 가는 배가 어디 있죠? 부산에 있었나요? 과거에 부산에 있었죠.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 여객선이 간다고 하면 주는 사람이죠. 사람을 태우지만은 그 빈 공간에 물건도 다 싣고 갑니다.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죠. 배로 운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화객선도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고 화물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화물선이 있어요. 자파선 이것저것 뭐 다 실어요. 그냥 돈 되는 거는 이런 일반 화물선이가 부르는 자파선이 있고 전용선이 있어요. 전용은 뭐냐면 한 가지 물건만 딱 실어요. 뭐 대표적인 게 가스죠. 가스 원유인데 이 전용선은 가스선, 원유선 이런 게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울산이나 저 여수 쪽에 그 정유소가 많죠. 그 정유소라면 뭐랍니까? 그 기름 만드는 공장. 그런 공장이 많은데 오일 공장, 기름 공장이 많은데 그런 데서는 이 가스선이나 원유선이 그 대형선이죠. 요 가스만 싣고 와가지고 울산이나 여수로 들어가죠. 원유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벌크선은 뭐냐면 이것도 전용선인데 여기도 뭐 시멘트, 광석 이런 것들 있죠. 곡물 이런 거 그 원료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뭐 곡물류하고 시멘트, 광석 이런 거 정지하지 않고 그 원산지에서 그대로 원석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벌크선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이제 자파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이 많죠. 컨테이너에 이렇게 딱 그 포장을 해놓고 딱 그 부두에 갖다 놓으면 그 그 예정된 컨테이너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크레인이 들어가지고 배에 탁탁탁 싣고. 왜냐면 이게 속도가 빨라요. 컨테이너 안에 딱 물건을 탁탁 맞춰 이어 놓으면 부두에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크레인으로 바로바로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물건들은 거의 뭐 컨테이너로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상식이고 크게 선박을 종류는 뭐 상선, 어선, 구남, 특수선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선도 종류가 많죠. 뭐 크기에 따라서 종류도 많죠. 그리고 구남은 뭐 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군이나 해경에서 운항하는 그 전투를 위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선은 뭐 소방선이라든가 예인선, 준설선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리고 뭐 어업 지도선 이런 배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상식적으로 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요건 상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상선을 소개했죠. 상선입니다. 상선 중에 뭐죠? 이거는 왼쪽 위에 거 여객선이죠. 여객선. 요건 여객선입니다. 아주 큰 배죠. 큰 여객선입니다. 축구 경기장만 할 거예요. 이런 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죠. 이런 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가면 한 번씩 이런 배들이 입항을 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그리고 또 상선에 뭐가 있다죠? 컨테이너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죠. 여기 막 컨테이너 막 한 글씨 실어놨죠. 자, 뭐 어디로 가는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선의 대표적인 컨테이너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남, 뭐 헬리콥터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투를 준비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요 앞에 이런 데 보면 무기를 싣고 있죠. 이런 거 구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선, 구남 됐고, 그다음 어선이 나야 되겠죠. 여기도 어선이고, 여기 밑에도 어선이죠. 다 어선이라 부르죠. 총칭해가지고. 어선의 종류도 많지만은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은 요것도 어선이고, 요것도 어선. 자, 요런 작은 소형 어선부터 이거는 원형 어선입니다. 원형 어선이라 대표적인 게 그 참치죠. 참치 어선인데 참치 잡는 것도 좀 복잡해요. 요 배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뭐 구조가 복잡한데 일단은 이런 기업형 대형 어선부터 소형 어선까지 다 어선으로 부르는 거죠. 상선, 어선, 구남 이렇게 나왔죠. 뭐 특수선은 제가 사진을 못 구해서요.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낚싯배, 낚시 어선이죠. 자, 낚시 어선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레저용으로 들어가나요? 자, 목적이 뭐죠? 뭐 낚시 어선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업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확실히 뭐 낚시업이나 낚시 어선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상 낚싯배는 어선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기초였습니다.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이 정도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박을 만드는 재료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목선, 나무로 만든다. 맞죠? 철선, 철로 만든다. 강선, 철보다 조금 더 좋은 그 재료의 그 철이 있어요. 그걸 강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강화 유리 섬유선, FRP라 부르죠. FRP, 그리고 금속선, 알루미늄이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선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조선 재료, 건조 재료라고 하죠. 선박을 만드는 것을 건조라고 하죠. 선박을 건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또 조선이란 말도 써요. 선박을 조선 재료 이런 말도 쓰는데 그래서 뭐 조선소란 말이 있죠. 배 만드는 거. 그래서 조선과 건조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건조, 우리가 뭐 말리는 건조가 아니라 배를 만드는 거, 그 건조를 뜻하고요. 여기서 조선이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죠. 조선이 뭐냐면 배를 갖다가 조종한다, 배를 조선한다, 요 뜻도 있어요. 배를 문다는 뜻이죠. 배를 조선할 때, 이 말이 배를 운항할 때 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 재료가 나오면 이제 이것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조선소에서 조선할 때, 건조할 때 이런 말 쓰죠.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나무로 만드는 거 목선, 그리고 철선보다 조금 더 강한 강선, 강화 유리 섬유선, 금속선, 이 5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지금 빨간 걸로 제가 이은 거는 조정면허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도 강화 유리 섬유선 밑에 나왔죠. FRP 선이라고 부르죠. FRP. 강화 유리 섬유선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에 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개인 보트 조정면허를 취득해가지고 접하게 되는 배들이 요런 배들이죠. 요런 보트, 또 뭐 요런 보트, 그리고 뭐 제트스키 요런 종류인데 더 다양하죠. 보트는 실제로 더 다양한데 이 배의 주 그 재료가 FRP, 강화 유리 섬유죠. 이게 보트에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보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고 부식에 강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아요. 그런데 충돌 시 충격에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FRP, 이게 느낌이 뭐냐면 엄청나게 딱딱한 그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구장에 가면 당구공 있죠. 당구공 그거 엄청나게 단단하잖아요. 잘 안 깨지죠. 잘 안 깨지고 아주 단단한데 그런 이제 재질이죠. FRP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강도가 좋은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보트에 이게 주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료입니다. FRP가요. 그리고 부식에 강하다. 부식이라는 것은 뭐 잘 썩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잘 안 썩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게가 또 가볍대요. 무게가 가벼우면 항해에 유리하죠. 그리고 강도가 좋다. 비교적 강도가 좋다는 거 플라스틱인데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이라서 강도가 좋대요. 근데 또 밑에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가 나왔죠. 상반되는 얘기, 대조적인 얘기인데 충돌 시 충격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강도가 좋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충격에 약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FRP는 강도가 좋다는 겁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요. 그런데 충돌 시 충격에 약하다는 것은 이게 뭐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탁 지어 박는다든가 다른 물체가 고속으로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박는 순간 이렇게 그때 충격에 약하다는 거죠. 평소에 그대로 놔두면 강도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돌 시에 충격이 약하다. 일시적으로 옆에서 뭐 탁 뭐가 와서 때려 박는다. 그러면 충격이 약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나왔어요. 재료에 의한 분류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FRP 강화 유리 섬유의 특징 중요합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찾다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중국 어선들이죠. 이 사진을 조용히 한번 보세요. 요 맨 앞에 있는 배부터 여기 맨 앞에 있는 배부터 저 뒤에 있는 배까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배들이 한 대씩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다른 배 있고 여기도 다른 배 있고 여기도 다른 배 있어요. 이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제가 옛날에 언젠지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나지만 한번 그 제주도를 갔다 오다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그 어선들이 때를 지어서 넘어오는데 이 무섭습니다. 이 제가 무섭다는 얘기는 이 망망대해에서 이런 시커먼 배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쫙 넘어오는데 그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싹 지나가요. 옆으로 계속 끝도 없이 지나가요. 그건 무서워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지금 중국 어선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바다 와가지고 근데 이게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넘어오는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 배들은 뭐 정식적으로 세금도 내고 요것저것 절차를 받아 넘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배들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그냥 무작배기로 배째라는 식으로 싹쓸이 해버리죠.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런 배들이 요런 배 생각해 봅시오. 우리나라 여기 해경배가 하나 이렇게 떠 있는데 해경배 큰 배가 한 대 떠 있어도 이런 배들이 둘러싸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이 배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러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 보면 요 앞에다가 뭘 꽂았냐면 쇠장사를 이렇게 꽂아요. 쇠장사를 확 꽂아놔요. 이렇게. 이러면 어떡해요? 배를 못 붙입니다. 이 배를 제압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빠른 계속정이 가가지고 이 배에 붙어가지고 우리 타고 넘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타고 넘어가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배를 못 붙이게 쇠장사를 이렇게 탁 꽂아놨어요.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탁 올라타면 여기 창문 이런 데하고 여기 선실인데 요 부분이 선실이죠. 선실인데 요 부분을 쇠로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딱 쇠로 다 막아버리고 북으로 그대로만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이 배에 우리나라 해경분들 특공대죠. 특공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뚫을 겁니까 이거? 그래갖고 뭐 제가 한간에 이게 뭐 뉴스를 보니까 막 용접기 갖고 와가지고 막 철 제거하고 막 이러 하더라고요. 창문 뚫고요 하는데 정말 위험하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 배들이 넘어오지만은 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맞죠? 이렇게 지금 한 장면만 보여주고 있는데도 요 정도 이렇게 때려지어서 넘어오는데 뭐 실제적으로 보면 더 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 대형 함정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불법으로 조업을 하러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제압을 하겠죠. 시간이 길어졌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할게요. 제가 옛날에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어떤 높으신 분을 모시고 그 인천 송도죠. 그 해경 본청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을 모시고 해경 본청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방문한 사람들
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제 높으신 분은 이제 그 위에 분을 만나러 가시고 저는 이제 그 구경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본청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전국 이 배 상을 보아주는 산항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왕실에 들어가 봤는데 와 엄청나게 멋지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딱 지도가 나와 있고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현재 이동하는 배라든가 바다 상을 실시간으로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 122 상황실이죠. 거기서 상황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딱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배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아,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이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 없냐? 무기 사용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이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부분하고 외교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다른 걸로 넘어갈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이 불법 조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 강경 대처한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우리 그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좀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 군사력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외교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그 나라의 정통적인 힘이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강경하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사는 경우에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먹었죠. 우리나라 배들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중국 애들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를 해버렸다.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꼴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또 이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조업을 해갖고 싹쓸이 올 때는 다른 나라가 강경 대처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 싹쓸이 해간다. 그러면 그땐 강경하게 대응한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돼버렸죠 지금. 근데 지금도 국제법은 제가 봤을 때 국제법도 지금 아직까지 국제법 정쟁 중입니다. 지금 뭐 영해라든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정통적인 힘을 가진 나라들이 우선권을 가져가죠. 뭐 그래서 국력은 좋을수록 셀수록 좋은 것 같아요. 쉬어가는 타이밍까지 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국은 진짜 쪽수가 많아요. 이거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선박 재료별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죠. 목선 보죠. 선박 재료별. 제가 아까 5개 말씀드렸죠. 목선, 선박을 만드는 재료에는 목선과 철선과 FRP 그리고 금속선 그리고 광선 5가지가 있다. 요 5가지 외워라 했고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목선을 한번 보죠. 건조가 쉽고요. 목선은 건조가 쉽다는 게 말리는 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배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또선 여기서 건조는 배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무로. 그리고 부식, 마멸, 정비가 어렵다. 이건 나쁜 점이죠. 두 번째는 부식이 잘 되고 잘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멸은 달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선.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배는 만들기는 쉬운데 다 안 좋아요. 맞죠? 그리고 수분 흡수가 좋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선은 수분 흡수가 좋습니다. 물론 이 배에다가 부식이나 마멸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뭐 별도의 처리를 할 겁니다. 무슨 방수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좀 뭐 불에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나무는 부식과 마멸에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철선, 강선이 나왔는데 처음엔 철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강선이 나왔는데
철선보다는 강선이 좀 더 강도가 좋은 재료입니다. 요즘에 다 강선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겠으면 일단 녹이 발생한다는 거죠. 녹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녹이 쉽게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런 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설령이 강선을 사용하면 설령이 25년이라고 합니다. 대략 25년 내외에. 설령이 뭐냐면 선체 수명이죠. 선체 수명이 25년이면 아주 깁니다. 그게 한 30년, 오래 쓰면 30년 쓰는데 다른 배들은 한 10년 쓰면 잘 썼다고 하죠. 근데 강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녹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도가 좋아서 대부분의 배에서 강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재료를. 그리고 설령은 제일 길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FRP 강화 유리 섬유선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한 번 더 할게요. 가볍다. 부식이 강도에 유리하다. 부식이 잘 안 되고 강도는 좋다는 뜻입니다. 끊고 여기서 부식이 잘 안 썼고 강도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단점을 했죠. 제가 충돌이나 일시적 충격에 약하다고 했어요. 요걸 뭐 가끔 보면 이렇게 국부적인 현상, 국부적인 충격이라고 하죠. 국부적인 충격에 약하다. 이 정도 알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금속선이 나왔는데 이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생각해 보세요. 가볍죠. 부식에 강하죠. 가공이 쉽죠. 그래서 소형선 재료에 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나와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상식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철선이나 강선으로 만든 거하고 FRP하고 설령을 따지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설령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선체 수명이라고 했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FRP가 강화 유리 섬유가 부식 강도에 좋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도 강도가 좋아서 대부분의 강선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철선 강선도. 그럼 철선하고 FRP 섬유선하고 둘 다 강도가 좋은데 선체 수명이 어디가 더 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플라스틱이지만은 철보다 강할까요? 그래서 당연히 철선이나 강선이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선령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선령은 뭐냐면 선체 수명인데 선체 수명이 우리가 이제 배를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죠. 배를 건조를 하면 물에 띄웁니다. 맞죠? 배를 갖다가 싣고 와가지고 물에 띄우는데 이 물에 띄우는 이걸 진수라고 하죠. 진수. 새 배를 물에 바다에 첫 띄우게 되죠. 그렇게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걸 진수라고 하고 관공서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진수식이라고 행사를 하죠. 항공이 아니라 군함이 하나 만들어졌다. 군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함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기념식을 하죠. 진수식이라 해가지고 막 그 악단들 와가지고 막 빵빵빵빵 음악 해주고 박수 치고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 테이프 자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수라는 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사를 진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자, 끝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죠. 일단은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재료에 의한 분류 5가지, 목선, 철선, 강선, 강화 유리 섬유선, 경금속선 5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 FRP 강화 유리 섬유의 특징, 보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료. 여기서 말하는 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트 이런 배들을 말합니다. 요런 배. 그리고 부식에 강하고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고 충돌 시에는 조금 충격에 약하다.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박 재료별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목선의 특징 중에서 특히 수분 흡수가 좋습니다. 나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철선 강선이 선체 수명이 가장 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FRP하고 비교했을 때도 선체 수명은 당연히 철 강선이 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TV 복남이 행님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이었습니다.